워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오늘도 하루 다 갔네요 드디어. 아 예. 응? 트론하고 XRP 공급가스 서플라이가 같냐는 질문이 있는데 아마 같을걸요? 똑같이 1000억 개인 것 같던데 스텔라도 1000억 개고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트론 아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발행량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예, 워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지금 뭐 자세꼬부아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컨디션 안 좋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 컨디션 되게 안 좋거든요. 아 요즘 이게 그 느낌 아세요? 변비에 그 배탈 났을 때 그 느낌. 화장실은 막 하루에 한 5번 가는데 예, 가면은 거사를 치를 수 없는 그 고통 하고 치질 걸린 것처럼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도 먹었어요. 막 너무 아파갖고. 근데 요즘 막 잠도 많이 못 자고 계속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그런 만큼 좀 양해를 우선 구할 거는 좀 몸 상태가 힘든 관계로 예, 오늘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일찍 끝낼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네. 스텔라 반 타작해갖고 줄었네요. 반으로. 그렇네.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늙어간다는 증거라고요? 세상에. 예, 제주님도 어라어라 어서오세요. 대장내시경은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이미 받았더니 의사선생님이 아니 젊은 양반이 이걸 왜 받아? 받지마 막 이러시더라고요. 받을 이유가 없다고. 유산균이요? 저 이상하게 유산균 먹으면은 오히려 막 변비 걸려요. 유산균 먹으면 정말 이상해요. 체질이. 바나나 먹어도 약간 변비 걸리고 좀 이상해요. 알 수가 없는 체질이에요. 제 몸 체질이. 자 뭐라 일단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내라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공원님. 자 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 보겠습니다. 자 이 알렉스 크루거가 뭐하는 양반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찍어보면 예, 뭐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트레이더래요. 그리고 콜롬비아 M&A 과정을 예, 수료했다고 돼 있는데 글쎄요. 뭐 대단한 양반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로 이코노미스트라고 생각하는 자평인 것 같아요. 뭐 되게 대단한 양반인가요? 한번 검색해볼까요? 듣보잡인데 뭐 되게 유명한 양반이에요 이거? 요 사람이잖아요? 뭔데 이 사람? 요건 것 같거든요? 예, 요거죠. 그냥 암호화폐 시장에 등장한 듣보잡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뭐 테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본인이 적은 이 커리어를 볼 때는 그냥 스스로를 좀 뻥튀기 해서 쓴 양반 같은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이 양반이 예,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제 뭐 589 무쇠도 있죠. 589 무조건 간다도 있지만 반대로 얘는 내년 2월까지 해서 예, XRP가 0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0달러가 될 거래요. 예, 휴지 쪼가리가 될 거래요. 내년 2월까지 해서 3달 남았거든요. 예, 과연 3달 안에 예, 3달 안에 예, 예, 0원이 될지 되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재밌네. 도대체 안 가면은 이 창피함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렇게 막 조심스럽지 않고 경거망동해서 막 저런 예언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귀엽습니다. 상당히. 한번 지켜보죠.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영원히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왜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모자르프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예, 빌 게이츠 재단이 예, 투자한 모자르프라는 재단이 지금 아프리카에다가 이제 낙후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에 본인들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예,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를 구축하고 있는데 몰랐어요. 지금 페이즈가 1, 2단계가 이미 지나갔고 최근에 페이지 3단계를 마치고 예, 페이지 4 4단계에 돌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내용을 가서 봤는데 뭐였냐면은 12월 초부터
1월 말 정도까지 해갖고 페이지 4단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안 적혀 있는 것 같고요.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정 앞에인 이 표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GR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갖다가 뭐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정리하면서 얘기했지만은 ATM 기계나 이 아프리카 사람들 2G 핸드폰 거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끝마쳐지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모자르프 하면은 ILP를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자르프라는 이 구축하는 시스템 자체 기반이 ILP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ILP만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구축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와도 같냐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는 다른 나라 되게 많죠. 나이지리아나 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뭐 알제리도 있고 뭐 굉장히 많죠. 아프리카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이 모자르프 재단이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설립하는 국가마다 뭔가 모자르프가 이 국가에서 서비스 되게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 국가에는 ILP 기반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ILP로 연결된 거는 뭐가 가능하죠? XRP가 브릿지가 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도 실제로 이걸 브릿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니시에이터, 은행이라던가 이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냥 개개인끼리 불가능합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 좀 되게 뎁스가 깊게 들어간 얘기라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하면 뭐 이 설명만 1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고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ILP 기반으로 작동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죠? 웹 모네타이제이션. 그거 이니시에이터가 누구죠? 코회사예요. 그 플랫폼 기반을 갖춰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코회사예요. 이렇듯이 ILP만 설치되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프라를 활용해서 뭔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줄 플랫폼 또는 이니시에이터, 실제로 이 페이먼트를 실행해줄 뭔가가 필요합니다. 은행이라던가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완비가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 ILP들, 아프리카 사람들 ILP 통해서 이제 해외까지도 실시간으로 송금도 가능하고 이런 기반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정도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냥 모자르프가 설치 끝났다고 땡이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그런 전제 조건까지 다 갖춰야지 실제적으로 XRP가 브릿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모자르프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궁금해요. 저 지금 이 제이킴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수요일 때 참석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플 CEO를 비롯해서 리플 CTO인 데이비드 슈왈츠 그리고 그 뭐죠? 그 사람 이름 또 생각했네. 하이젠버그인가요? 하이젠버그인가? 아이젠버그인가? 그 글로벌 오퍼레이션 그 사람 이름을 자꾸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도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죠? 한 4-5명 리플사 직원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팟캐스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이거 되게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좀 정보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다 못 들어봤어요. 14분 정도 되네요. 아 이거 빨리 보고 싶네. 이거 보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나왔으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봐야겠다. 내일쯤엔 꼭 봐야겠네요. 이거 일부 내용은 뒤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리플사가 인사이트 새로 올렸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거냐면 보시는 것처럼 수요일에서 이 글로벌 페이먼트 관련돼서 세션이 있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잠깐 볼까요? 잠깐 보죠. 제가 설명드릴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미드에 난 마약상이라고요? 저 안 그래도 요즘 미드 루시퍼라는 미드 보고 있는데 꽤 재밌더라고요. 그걸로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리플렛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디테일 그리고 현재 레가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리플렛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리플렛 안에서는
엑스커런트, 오늘날에는 이제 엑스커런트, 엑스비아, 엑스라피드라는 이름 솔루션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그냥 리플렛이라는 브랜드로 통합됐는데 굳이 이제 설명을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먼트만 사용하는, 리플렛의 페이먼트만 사용하는 엑스커런트만 사용했을 때 어떻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리얼타임 세틀먼트인 ODL까지 썼을 때 이 차이가 어떠한지, 둘 다 썼을 때랑 페이먼트만 썼을 때랑 차이점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이 동영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7분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점에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잠깐 핵심 부분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돌리죠. 이게 자기소개하는 거고요. Demo would take 20 seconds. Today, really in a couple relationship typically, and we'll also talk a little bit about a flow using on-demand liquidity. It's an individual remitter or small. Doesn't sell a product. 앞부분에서 이제 이 사람이 서론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사람 디렉터거든요. 얘기하는 건데 무슨 얘기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뭐냐면 여기에서도 되게 강조를 해요. 리플사는, 그리고 리플사가 만드는 솔루션은 절대로 컨슈머한테 파는 게 아니다. 바로 고객인, 커스터머인 여러분들, 이 자리에 금융기관들 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지, 우리는 엔드 유저인 컨슈머들한테 판매하지 않는다. 그래서 커스터머인 당신들이 이 고객, 엔드 유저에 속하는 이 컨슈머들, 소비자들의 익스피리언스, 이 경험,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 파워,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볼게요. Whether it's an individual remitter or a small business, we enable that for our partners. And so we will show a perspective though of the end user, because part of the technology that we enable you to provide has a great impact on that user experience. We'll also show you from the perspective of two counterparties,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 sender and the receiver. And of course, we'll get into a little bit of the code. Don't worry, we won't go deep, but we'll show you some of the API calls. API 콜만 but before we go into a payment flow, and before I turn it over to 약간의 그 코드, API 코드를 보여줬어요. The end destination. 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Payment on really important using cryptography is allowing that the success or failure. 자, 오늘날의 이제 금융 관련된 걸 설명하는 건데요. We give real-time quotes on that side. So this is that we understand ultimately what the experience for the customer is, but we want to demonstrate how those components that Kevin just walked through. 자,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가서 말씀드리죠. In the word I've mentioned is sprout that and 제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And the effort do commit those benefits. This data is provided. 보여주죠. 제이슨 형태로 지금 요청하는 거를, 그러니까 웹 기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지금 페이먼트 솔루션. 엑스커런트는 이미 스펙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거 많이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그 리플사 정보 관련해서 해외 것까지 보시는 분들이 ISO 2022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요거에 대해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그냥 국제 표준이에요, 여러분들. 국제 표준. 뭐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스위프트가 사용하는 뭐 메시지 방식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뭐 막 특허다, 되게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ISO 2022는 금융 메시지 표준이에요. 이거는 스위프트가 탄생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있습니다. 이 금융 메시지, 서로 메시지 정보를 주고받을 그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위프트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표준이 없으니까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프트를 만든 겁니다. 은행들이 뭉쳐갖고 본인들이 협회를 만든 거예요. 어떤 협회? 본인들,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들, 이제 뭐 해외 송금도 하고 해외 돈도 보내고 막 수출입하면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면은 대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은행들끼리. 근데 서로 정보를 전달할 표준이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호환이 안 되면 대화가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일된 뭔가를 만들기에 스위프트를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와서 이 표준이 탄생을 한 겁니다. ISO 20022. 그래서 스위프트도 역시 ISO 20022 호환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리플렛도 이것과 호환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국제 표준이지 특정 회사의 특허나 또는 특정 회사의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표준이에요, 표준. 뭐 통신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국제 표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에 뭐 5G, 4G라고 얘기할 수 있는 LTE라고 부르는 거, 롱텀 에볼루션, 이런 것들 다 표준을 정하잖아요. 각자의 기술로 개발하면 서로 또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준을 본인들 거 채택시키기에 막 특허 싸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뉴스 IT 쪽 보시면 가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그냥 표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플렛이 이미 ISO 20022 이 금융 메시지 표준 이것과 호환이 되는 상태라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나와서 설명드린 겁니다. Cover the data required, but this is immediately shared. 게임 말고 뒷글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That the track runs a secure transactions process. It's not brought back. There is. They'll be able to process. 이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이 그림에 저희가 주목을 할 건데 일단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플로우 그 흐름을 쭉 보고 싶으시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저는 이 부분 안에서도 핵심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송금할 때 여러분들 이거 금융기관이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패스트 레밋이라고 이름을 단 금융기관을 놔줬고 스프라우트 뱅크라고 필리핀 쪽에다 은행을 놨어요. 예시 설명을 위해서. 근데 사실 이 은행의 고객이 샌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받는 쪽이 있겠죠. 리시버 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여기 설명에서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알아야 될 거 이거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이 크레딧 레그랑 데빌 레그를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이거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크레딧이랑 데빗을 같이 검색하면 막 회계 얘기가 나요. 회계학, 회계 표준 막 이러면서 차변 대변이 나오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정확한 의미를 학문적 의미를 알고 싶으시면 검색을 어떻게 되냐면 데빗 크레딧 트랜스퍼라고 하셔야 돼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입금 송금, 크레딧 트랜스퍼는 입금 송금이라고 우리나라에선 부르고요. 반대로 데빗 송금은 뭐다? 출금 송금이에요. 이렇게 하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들면 되게 확 와닿을 거예요. 우리가 계좌 이체하는 거 입금 송금이에요. 출금 송금은 뭐가 있을까요? 고지서 날라오는 것도 있죠. 그게 출금 송금이에요. 뭐 세금 내라고 날라오고 뭐 인터넷 요금 내라고 날라오는 고지서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출금 송금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입금 송금은 샌더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샌더가 지금 돈을 보내려는 주체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인스트러덕션이라고 하죠. 인스트러덕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말로 정확하게 딱 매칭되는 게 떠오르지 않는데 이 행위를 주도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금 송금은 어디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반대해서 네가 나한테 줄 돈이 있으니까 내놔라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데빗 트랜스퍼, 출금 송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데빌 레그는 이런 출금 송금 연결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모로. 왜냐면 리프사 관련된 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작동 방식이라든가 리프사 하는 거 이것과 관련된 설명 나올 때 이 얘기가 종종 나와요. 크레딧 트랜스퍼랑 데빗 트랜스퍼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금융 쪽 이해하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처음에 송금을 하면은 필리핀 은행이 받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스마트폰에 갖고 있는 디지털 월렛 형태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 리플렛 멤버가 아닌 다른 은행, 필리핀에 있는 리플렛 멤버가 아닌 은행이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국내 송금이죠. 이런 개념에서 요 얘기가 좀 나오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 점은 알고 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금융은 쉽게 얘기해서 프리펀딩.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2번이 뭐죠? 좀 개량화된 거, 엑스커런트. 오늘날에 이 개념은 없는데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할게요. 리플렛의 페이먼트만 쓰는 거, 엑스커런트. 여전히 프리펀딩이 필요합니다. 예, 세틀먼트는 요걸로 하는 거예요, 요걸로. 3번은 뭐죠? 이제 ODL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좀만 관심 있으시면 잘 아는 부분인데, ODL을 쓰면은,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되게 극적인, 되게 굉장한 비용 절감과 스피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너희들, 그러니까 리프사의 고객은 누구죠? 바로 금융기관이죠. 너희들의 엔드 유저, 바로 소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거죠. 비용이랑 스피드. 사용자가 원할 때 바로 송금 가능. 사용자가 최대한 저렴하게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능력, 그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은 특별한 정보라기보다는 이 리플렛의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좀 순차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정도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인도에 있는 프라이빗 뱅크 리플렛 멤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HDFC라고 돼 있네요. 처음 보는 은행인데 리플렛 멤버가 됐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죠. 인도는 우리가 다 점령해가고 있다. 약간 이런 수준. 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내용보다는 이 지도 때문에 제가 리트윗을 했어요. 요거 참고하시라고. 이 지도가 되게 좋은 자료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 송금이라는 게 국가별로 기준을 잡았을 때 그 국가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량이 있을 거고, 반대로 구국가에서 나가서 해외로 가는 송금량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가별로 이렇게 지도로 표기해갖고 방금 설명드린 인플로우, 들어오는 송금, 아웃플로우, 밖으로 나가는 송금, 그거를 표기를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맨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독일이죠. 보시면은 해외에서 독일로 연간 들어오는 송금이 16억이 아니죠. 160억 달러 정도 되고, 밖으로 나가는 게 22.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221억 달러죠. 그리고 영국은 이 정도 되고, 이게 굉장히 크네요, 독일이. 그리고 스위스도 굉장히 크고요. 스위스는 나가는 게 되게 크네.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나라별로 유럽에 있는 나라 송금 규모가 얼마나인지.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아시아도, 아프리카, 이쪽 아프리카 여러분들 보이세요? 다 녹색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로 들어온 송금이 크죠. 나이지리아 되게 크네요. 220억 달러 되네요. 아까 독일 보셨죠? 독일이 해외로 나가는 게 연간 220억 달러 정도 됐죠. 근데 나이지리아는 거꾸로 들어오는 거 이 정도 됩니다. 밖으로 돈이 안 나가네요. 자, 호주도 여기 있고요. 호주는 잽시도 안 되죠. 나이지리아가 훨씬 큽니다. 이집트도 크고, 이 두 국가가 되게 눈에 띄네요, 아프리카에서. 아마 아시아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아시아. 어메이징 아시아. 야, 인도 보세요, 인도.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야, 아랍에미리트는 또 아플로가 되게 많죠.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간 돈이 많은데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돈이 꽤나 있다고 그래요. 중동에서 인도로 가는 거. 굉장히 규모 크네요. 우리나라도 제법 되죠? 일본보다 더 큽니다. 우리나라 보이시죠?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2배 이상이다. 이겼다. 이것도 한 1.5배 된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네요. 우리나라가 송금량이 더 많네요, 일본보다. 필리핀도 꽤나 되고 328억 달러 정도 연간.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세계적으로 연간 송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가별로 참고하실 만한 자료일 것 같아서 그래서 리트윗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 말랑카우라고요?
자, 이제 가나은행이죠. 가나중앙은행이 CBDC 파일럿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공식 자료고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일럿 단계는 약간 다릅니다. 다른 거랑 뭐라 해야 될까요? 뭐가 있지? 알파 베타 또 뭐가 있죠? 이런 맥락과 비슷한 거 떠오르질 않네. 어쨌든 파일럿은 지금 설명드린 알파나 베타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상업용으로 쓰기 전이에요. 바로 전 단계를 의미하거든요. 파일럿 테스트. 그러니까 실제처럼 쓰는데 규모를 줄여서 쓰는 거예요. 써보고 어떠한 문제점 없는지, 수정해야 될 건 없는지, 이대로 실제로 전면적으로 써도 상관없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그 단계에 돌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캐나다 중앙은행, 싱가포르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뭐 DLT 연구한답시고 막 지금 계속 리포트를 내놓고 있잖아요. 걔네 말 그대로 익스플로링 단계예요. 그러니까 탐구하는 단계예요. 근데 얘네는 파일럿이에요. 쓰겠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쪽이, 그리고 아프리카가 아니더라도 금융 시스템이 낙후된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이 인프라를 갖추기에는 뭔가 많은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만큼의 금융 인프라를 갖추려면 IT 기반 시설들도 다 갖춰야 되죠. 그에 따른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력이라던가 여러 가지 프라이빗 섹터의 회사들, 이거 정부가 다 하려면은 돈도 엄청 들여야 되고, 그거를 이제 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정부 주도하에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라는 거, 어떠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나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평생 정부가 뭐 세금으로 메꿔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오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 방에 가는 거죠. 모자르프 재단이 지금 아프리카에 시도하듯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이런 IT 인프라 기반에 우리나라 같은 또는 선진국,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처럼 금융 인프라 갖추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CBDC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중간 단계 건너뛰고. 그럴 만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죠. 상황이나. 아마도 그런 여건 때문에 저렇게 서두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자, 머니그램 COO가 밝혔습니다. 여기 있죠. 이름 뭐더라? 이 사람? 카밀라거든요. 여기 써있죠. Chief Global Operation Officer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자, 우리는 ODL을 쓴다는 거잖아요. 리플렛에 있는 ODL을 쓰는데 어떻게 된다고 하죠? 이 뒷부분이 중요하죠. 극적으로 뭐가 가능하다고요? Reduce our operational cost. 우리의 이 재무적인 관점에서의 운영 비용을 엄청 줄여준다는 거죠. 드라마컬리라고 얘기되어 있잖아요. 엄청 줄여주고 어떻다고요? 글로벌 페이먼트를 프로세스 처리하는데 진짜 전례 없는 속도, 엄청 빠르게 우리가 기존에 쓰던 방식보다 느끼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속도를 글로벌 페이먼트, 그러니까 즉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즉 국제 송금, 국제 페이먼트니까 뭐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 처리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스피드를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뭐가? ODL이.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말이잖아요.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성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절감이 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스피드가 빨라졌는지는 데이터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랑 저랑, 즉 우리가 머니그램 3분기 보고서 때도 기대했던 게 이런 거, 지금 말로 하는 정성적인 게 아니라 정량적으로 얼마나 비용 절감이 됐고 얼마나 본인들의 이 프로세스, 페이먼트 처리하는데 속도가 개선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원했는데 3분기 보고서에서는 그런 걸 아직 보진 못했죠.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머니그램 CEO 임원급이 ODL을 씀으로써 본인들의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하고
그리고 이 페이먼트 처리하는 속도를 엄청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ODL이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진실이라면 진짜 머니그램이 그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건데, 이제 데이터로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쯤 이게 확인될 수 있을지 되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데이터로 빨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분기 보고서 내년에 나오겠죠. 이때는 확인할 수 있을지, 이때 또 한번 확인을 못하는 상황일지 되게 궁금한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4분기 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대로 정말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보신 이 제이킴이라는 사람이 스웰 참석해갖고 인터뷰를 했던 모양인데,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저 이 부분이 되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 We are making payment better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는 이제 리프사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페이먼트를 더 좋아지게, 더 나은 페이먼트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토어 오브 밸류를 얘기하죠. 뭐라고 돼 있죠?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이 스토어 오브 밸류나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뭐 이런 표현들은 다 그 매개 교환 수단의 의미고, 그리고 스토어 밸류 가치 저장 이런 의미인데, 보통 이제 커런시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화폐의 특성으로 거론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죠. 화폐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토어 밸류 가치 저장, 여기에 대해서 교환은 테러블이다 얘기하죠. 익스체인지 교환, 끔찍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더 낮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래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포하는 의미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게 많이 필요할까요? 정말 오늘날에 있는 것처럼 금이나 이런 거,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토어 오브 밸류라고 표현하면서 뭔가 본인들이 돈을 움직이기 매우 애매할 때 그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정말로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돈이 아니더라도 뭐 돈에 준하는 뭔가 머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또는 머니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무언가를 들고 있을 때 본인이 뭔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스토어 밸류의 성격을 갖는 무언가를 묶어놓는 게 아니냐, 약간 그런 의미를 전제에 깔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테러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페이먼트와 세틀먼트를 더 낮게 해서 더 지금보다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쪽에 뭔가 유즈 케이스가 더 약해질 거거든요, 이 말이 맞다면은.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좀 와닿더라고요. 와닿는 게 공감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제 느낌에서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는 좀 알겠는데, 정말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 말이 맞을까? 과연 리얼타임 세틀먼트가 되는,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시간에든, 그게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점심시간이든 뭐 어떤 시간이든 간에, 공휴일이든 간에 우리가 원한다면 원하는 장소로 바로 돈을 옮길 수 있는 그 세상이 오면은 진짜 데이비드 슈왈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해요. 저 말에 무조건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전 모르겠어요. 저 말이 사실일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터뷰 때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도 했네요. 랜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출 관련된 것도 얘기하고, 아니 대출 아니네요. 여기서 언급한 거는 대출보다는 트레이드 파이낸스네요. 신용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랜딩은 대출이 아니네. 그 오늘날 쓰는 거죠. LC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LC. 제가 말했던 신용장.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계 이제 그쪽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벌써? 이 인터뷰 내용은 제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부분 발췌한 것만 지금 보고 있어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 때 재미난 내용들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소식들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대되네요, 이 인터뷰는. 자, 그리고 웹 모네타이제이션 API를 지금 문서화로 정리시켜 갖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약간 디테일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웹 모네타이제이션 관련된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있었던 소식은 다 정리한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잠깐 1분 동안만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들도 브레이크 타임 갖고 나서 바로 이어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